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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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주일 만에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예, 계절의 여왕답게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심같인가 인심이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는 굉장히 춥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참 변덕스럽습니다. 예, 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좀 여왕답게 날씨가 더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선생님 오늘 황민호 대표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자를 맡게 되셨어요. 내 옆에 털보 아저씨가 하고 든든했는데 옆구리가 허전하네요. 예, 윤 여사님 어떻게 한둘 보내셨어요? 네, 저도 그냥 특별한 일은 없지만은 그냥 눈치료 받고 네. 또 눈이 저기니까 뭐 이제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로 귀로 듣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KBS FM 그 클래식을 늘 틀어놓고 듣는데 네,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난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들을 시간이 없네요. 이상하게 듣는다는 게 5시에 헬스장에 가면은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냥 요새 뭐 트로트 뭐 요새 젊은이들 좋아하는 이런 거 그런 거 템포 빨라서 빠르게 이제 운동하는 그런 것만 틀어줘 가지고 그러면 기딱하게 2시간 정도 듣습니다. 그러고 운동 같이 하고 한 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사님? 예, 저요. 저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번 주죠. 지난주네요. 지난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막 바삐 지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막 헷갈리는 것 같고 게다가 좀 그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면 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새로운 거 2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생화 키우기. 그거를 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청남대에서 하는 청남대 축제에서 충청도 야생화 연구회 소속으로 그 야생화 작품전 거기다 출품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돌아가면서 지킴이 야생화 지킴이 당번이 있어요. 그 활동을 좀 했고 이어서 또 지금 5월에는 옥천에서 가장 크게 열리고 있는 지용제 35주년 지용제에 참석하는데 그중에서 거기서 옥천군 향수길 야생화 연구회 거기 소속으로 야생화 작품을 3작품 냈고 그다음에 또 당번을 하루 또 그중에 하루 당번 서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오시는 관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야생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또 하시는 저 경기민요 거기 공연하시는데 거기에 부족하나마 맨 뒤에서 이렇게 참여를 좀 해서 경기민요에 대해서 약간의 맛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또 지용제 때 전국 시조창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본의 아니게 또 자원봉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냥 막 또 이것저것 또 행사하는데 도움을 좀 드렸고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새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재밌고 열심히 살자. 그게 저희 요즘의 모토인데 그날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빴던 한 주였어요. 특히나. 제가 그 가을에 할 때 한번 가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그 다음은 안 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여기 나오셨던 그분도 글을 쓰고 나도 글을 썼어요. 그 지용제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샤틀버스 운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샤틀버스 운행하는 그 차 이렇게 편말을 해놓은 거 이런 거는 참 잘 됐어요. 그리고 그게 몇 시에 여기 차가 도착한다는 것도 다 적혀 있고요. 그런데 안 오는 게 10분, 20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차 타고 이제 내가 볼고 이제 뭐 저기니까 이제 오려고 차를 기다렸는데 차가 안 와서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내 기다려봤어요. 몇 분 만에 오는가?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한 1시간 40분 만에 왔는데 어떤 외부에서 구경을 온 사람이 자기는 지금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셔틀버스가 옥천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야 되는데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화를 막 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몇 분 만에 오는가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담당자나 누가 나와서 이러 하기 때문에 차가 못 온다든지 뭐 어떻게 일절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을 가봤어요. 그 외부에 있는 분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여직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추워서도 아닌데 문을 딱 이렇게 열고 하니까 왜 왔냐고 나와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이제 밀려 나와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래서 참 너무하다. 이제 그게 또 그랬고 그다음 이 얘기 하자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행이 또 이제 문제가 있을 테니까 하나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셔틀버스에 대해서 네네. 운행을 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그 지용제 열리는 동안 계속 날씨가 굳었잖아요. 근데 네, 봉사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날씨 맞아요. 힘들지 그날 않으셨어요? 네. 그 시조 창퇴를 하는데 그때 비도 네, 오기도 많이 하고 내렸더라고요. 또 식사를 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좀 지금처럼 많이 늦춰지니까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식사를 제때 이렇게 드려서 네. 배고픔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 되는데 식사가 도착이 안 되니까 진행자도 오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은 배고프고 그다음에 한참 무료로 준 거예요? 점심을? 그 점심을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미리 그 현장에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식사를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아마 도시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저기 읍사무소 지하 식당에서 드셨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도시락으로 다 했는데 그 도시락이 정해진 시간보다 좀 지체돼서 왔습니다. 것 같아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뭐 그분도 제때 뭐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셨을 텐데 뭐 행사 차량도 많고 하니까 보통 다니던 길보다 좀 돌아다녀야 되는 면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행사를 돕는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식사가 원활히 돼야 되고 또 빗방울도 막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식사들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상식까지 하시고 끝나는 걸 봤는데 예.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조금씩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빗나가서 본의 아니게 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날은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얘기가 어떤 한두 개는 사실 모든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100%는 안 돼요. 실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날 내가 갔던 날 보니까 지금 차량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구읍에 사시는 여기 그분이 글을 쓰고 왔는데 나도 이제 또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집이 구읍인데 그 뭐 이렇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 살면서도 자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이 몇 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러면 노하우도 쌓일 거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작년에 이렇게 미흡했던 걸 올해는 조금 더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진행하는 진행자도 거기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가 그 차량 때문에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있어서 어디를 가서 안 보인 건지 아예 자리를 뜬 건지 난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인턴 PD가 도와주러 왔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고PD는 어떻게 한 주일 보냈어요? 저는 이번 주말은 좀 저도 지용제도 다녀오기도 했고 근데 저도 이번에 좀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습하고 저녁에 갔을 때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먹을거리도 많고 저는 처음 가본 축제다 보니까 이전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즐거운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래도 나아졌던 것 같아서 좋네요.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맞아요. 비교를 해보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비한 네. 것을 한번 의사님 먼저. 아, 예. 뭐 순서대로 제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달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지역 축제도 많이 열리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만큼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다음에 스승의 날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글을 한번 했고 이번에는 선생님과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나에게 가장 빛났던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칠판에 글을 적을 때마다 손끝에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언젠가 수업 중 친구가 답을 틀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답은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야. 그 말에 친구의 얼굴은 다시 밝아졌고 우리는 그날 배움이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작고 평범한 이름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 마법처럼 따스해졌습니다. 지쳐 보이는 아이에게는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자신감 없는 아이에겐 눈을 마주치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 겨울바람이 차가웠던 날에도 선생님은 손끝에 따스함을 담아 교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옷이 얇아 추워 보이던 친구에게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셨고 눈이 쌓인 운동장에서는 눈사람을 만들며 웃으셨습니다. 따뜻함은 꼭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면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하니까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식 날 눈물을 글썽이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죠?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내 마음의 너희는 언제나 여기 있어.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가슴에 남아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실의 햇살 같은 미소와 따뜻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분의 마음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누구든지 스승님은 있고 어린 시절을 다 겪어봤지만 나도 그런 선생님이 있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초등학교 복이 있으시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참 사랑하셨는데 그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참 노력했는데 오랜만에 찾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상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다음은 우리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탑에 대한 것으로 실상사탑 상륜부 네 번째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일산 즉 양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 전륜성왕 즉 부처님이죠. 부처님 위에 양산이 놓여졌다 하는 게 지난번까지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보계 즉 보계가 양산이죠. 일산 보계 위에 놓여진 것이 수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를 제가 써놓은 이유가 물의 연기입니다. 물 연기예요. 연기 연자입니다. 수연이라는 말은 인도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제가 인도 고대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 보계 위에 놓여진 수연은 인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중국 여러 문헌에 이게 그 수연이라는 말이 자주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수연은 그 중국의 문학이나 또는 그림이나 이런 데서 표현될 때 물 안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연무라고 했는데 연무라는 게 안개입니다. 그 안개가 왜 그러면 이 또 탑 위에 올려져 있느냐? 이게 무슨 또 지난번엔 양산을 얘기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엉뚱하게 물안개를 이 얘기하느냐? 근데 이 물안개와 같은 단어도 있지만은 이거를 불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연에는 탑에서 수연에는 보면은 구불구불한 이 문양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화 유적지를 갔을 때 문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문양이라는 말을 쓰세요. 그게 이제 그 유적지나 이런 그 문화재에서는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그 문양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면은 이 수연이라는 곳에 문양이 다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수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이런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만큼 앞질렀는가 하면 일제시대에 탑에 요 수연만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수연만 가지고. 내가 그 책을 골라내고 책은 못 봤어요.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오래된 책이니까 그 도서관에서 저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원래 그 책이 그만큼 되는지 더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두께가 한 요만큼 되는 복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요 부분 하나 가지고 책을 쓸 정도로 일본 사람은 이미 문화재에 대한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이 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불상이 뭔지 뭐 탑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옥천에 와서도 누가 제가 쓴 글을 보고 같이 답사를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냥 먹고 흔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여행은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좀 안타까움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은 수연이란 요 하나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일본말을 잘 몰라가지고 제 조카가 일본어를 잘해서 이걸 좀 그 번역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걔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연이라는 게 글자대로 하면은 물안개, 물연기 이런 얘기가 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 물만 관계가 되는가 불로 관계되면은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불이 피어오르는 연기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 그 불상이나 이런 데 보면 머리 주변 또는 몸 전체에 그 빛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둘러진 그 빛을 두광, 몸 전체를 이루는 것을 신광. 이건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요 머리에 이렇게 예수님 머리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상에서는 이제 광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인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광배는 인도어로 마하비르, 할로, 님부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명을 세계를 비추는 이런 빛으로 해석되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이거를 후광이라고 그래서 그로리오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라틴어예요. 아우렐로레 뭐 이런 그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어쨌든 빛과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수연이라는 게 인도에서는 안 보이고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보이는데, 다음 시간에 그럼 이게 불과 관련된 빛으로 보는 것이 좋겠느냐, 물과 관련된 그 뭐라 그럴까, 안개, 아지랑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안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 신청으로 그 성미경이라는 그 가수가 물안개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그걸 신청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셔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아니, 저는 나중에 예. 저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저도 약간 놀고 흔드는 이런 여행 분위기를 항상 즐겼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선생님이랑 나중에 한번 탑을 그게 구경하고 제가 좋겠다. 직접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그니까요. 뚜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지금 기분이 좋은가 뭔가 하면, 처음에 우리 대표님이 자꾸 이게 뭐 탑에 대한 게 뭐 엉뚱한 얘기고 옥천과 관련 없다 이제 이러시다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속으로 사실 좀 기뻤어요.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더 이제 확실하죠. 더 확실한데, 네, 어쨌든 간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선거가 있죠, 대통령 네. 선거. 날씨와 선거에 대해서 참 미국이 역사를 바꾸고 한국의 역사를 바꾼 그 날씨에 대해서 뭐 선거에 좀 선거날 무슨 날씨 뭐 얘기하나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 역사를 바꿨고 한국 역사를 바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날씨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일이 있습니다. 1948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해리 트루만은 공화당 후보 토마스 듀이에게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분도 심했다. 일리노이주 등 남부에서는 흑인 민권 보장을 주장하는 트루만 대신 차라리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분위기가 드셨습니다. 선거 당일 반 트루먼 정서가 높은 일리노이 농촌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리노이주에도 트루만 지지자들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화창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에도 폭풍이 몰아쳤고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서 트루만 표가 쏟아지면서 트루만은 뒤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뒤가 당선됐다는 오보를 연발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선거 결과는 우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린 우리 군은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고 곧 통일이 눈앞에 다가선 듯 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며 100만 대군의 인해 전술로 다시 밀리기 시작했을 때 메가더는 만주 원폭 투하를 트루만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은 확전을 염려하여 압록강을 넘어 중국 땅에서의 군사작전은 물론 만주 원폭 투하도 불허하고 그로 인해 메가더는 해임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때 듀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날 어느 특정 지역에 그런 폭우와 태풍이 분다면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앞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미약할 따름입니다.
오늘 날씨가 선거 얘기로 날씨 적절한 이야기를 예. 해주셨어요. 네, 어제 선거 방송 봤는데 참 모두가 다 참 나라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만 잘해주면 아무나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 없을 텐데. 예, 그런데 되고 나면 달라지죠. 그게 문제죠. 예, 그래도만 하고 잘해줬으면 제발 그렇게 우리 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겠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어떤 노래?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네, 예. 저는 아까 신청을 못했고 지금은 스승의 은혜 교과서에 나오는 스승의 은혜. 네.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저는 대학교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데 아마 그때가 그 계엄령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제가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집으로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카드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편지 드리는 일은 많이 해왔는데 제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카드를 하나 집으로 받았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 카드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왜냐하면 그 카드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그 내용은 뭐 말 그대로 뭐 너가 이렇게 해서 발전돼서 굉장히 뭐 본인한테 놀라움을 주었고 너의 앞날을 축복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산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선생님이 주신 아마 그 카드가 이렇게 예쁜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만화 그림처럼 했는데 예쁜 소녀의 기도하는 그림이 있는 그런 카드였는데 지금도 그거 볼 때마다 그 시절에 그 20대 초반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의 작은 카드렉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때 이렇게 글로 써주거든요. 그러면 식구마다 돌아가면서 어버이날 카드 3개, 그다음에 생일날은 카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를 계속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랑 담은 보석함 이래가지고 이만한 통에 그게 이제 수년간 쌓이니까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예, 그걸 매년 모아놨어요. 가족들이 썼던 정말요? 걸.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카드가 집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필요하면 얼른 꺼내다 그냥 막 쓰는 거야. 근데 쓸 때는 그래도 항상 좋은 말 쓰지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쵸. 그때만이라도 좋은 말의 주문이라고나 좋은 할까 기획이네요. 그런 걸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애한테도 사랑의 말을 쓰지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순간만은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말을 몇 줄 쓴답니다. 근데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남아요. 기억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그런 카드를 그것도 대학 교수님한테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도 있네. 그래서 그 카드가 남아요. 딱 한 번 받았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렇게 카드를 선생님께 보내셨다는 거는 예. 참 아끼고 소중한 제자였다라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냥 말보다는 한 줄의 글로 이렇게 준다면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떠면 나 같은 기분으로 용기도 갖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 카드 한 장일 뿐인데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 처음 진행해 보셨잖아요. 진행이라 갑작스레 하니까 좀 뭐 당황스럽네요. 좀 뭐 어제라도 좀 기뜸을 했으면 하는데 당장 와서 진행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용히 밀려드는 물안개처럼 우리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지새운 밤은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은 잊었나요?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내 작은 영혼 온 밤을 꼬박 세워 널 위해 기도하리.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